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궁금한 이야기들 다 들어볼까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맞으셨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죠? 이거 바뀐 거 아니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은 네. 바뀐 건 아니라고 보여요.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바뀔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치적 성향이 그래요? 우파인 분들도,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네네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음. 어떤 점이냐면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주사기를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약물에서 네, 빼서 빼서 바로 맞췄으면 됐는데 그렇죠. 왜 뒤에 가서 네. 뭘 한 거죠? 네. 그건 이제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행사고 그게 녹화니까 뭐 카메라가 안 찍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녹화하다 보면 이거 다시 해주세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그거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뀐 건 아니라고 저도 취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파이자는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네. 맞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 바꿔치기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훨씬 더 강도 높은 근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저도 물어보고 그쪽에 관계자 병원 사람들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아니다. 합니다. 또 가림막 뒤에 들어간 것 때문에 괜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근데 그래요. 뭐냐면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원칙은 주사기 바늘은 이렇게 한번 약을 뽑으면 뚜껑을 해가지고 약을 뽑았잖아요. 네. 다시 캡슐을 쓰는 거를 금기시켜요. 아 그것도 룰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어떤 분은 그건 새 주사기와 관련된 거지 헌 주사기는 아니다. 근데 그분은 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좀 말이 아닌 게 주사기는 헌 주사기를 쓰면 안 돼요. 그렇지. 모든 네. 주사기의 원칙은 새 주사기를 기준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을 씌우면 캡에 있는 어떤 물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네, 거예요? 아니요. 캡을 씌우는 게 뭐냐면 씌우다가 네. 사람이 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의료진이. 한 다음에 그냥 그거는 바로 해라. 응. 그리고 그게 어쨌든 환자에게 접종을 했던 거든 아니든 간에 환자에게 감염이 접종했던 될수 거면 있으니까. 감염 위험에 있고 네. 그리고 환자에게 접종하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찔리면 환자는 그 약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은 일회용 주사기의 원칙은 그런데. 네. 그냥 다시 캡을 씌우지 마라. 음. 그리고 캡을 씌울 거면 밑에다 바닥에 놓고 한 손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는. 네. 근데 그분은 워낙 능숙하셔서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능숙하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니까 베테랑 간호사가 하셨겠죠. 네. 근데 그거를 국가 행사인데 청와대 행사인데 네. 좀 꼼꼼히 보고 그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네. 아니 다시 재뚜껑하고 들어가서 파티션 들어가서 하는 거 하지 말자. 그냥 롱테이크로 다시 한번 찍자.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떤 이유건 간에 되게 소모적인 논란이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에게 이거 안전하다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함인데 네. 결국은 이게 더 아쉬움을 남겨서 그러니까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되게 네. 작은 것 같고 네. 이거는 저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냐면 영부인이 맞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제가 영부인 맞으신 거는 제가 관찰을 못했어요. 대통령이 맞으신 거는 어제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보고 자료 찾고 하느라고 그 물어보고 간호사는 하느라고. 왜 그렇게 했다는지도 뭐 다른 입장 발표는 없었죠. 없었죠. 네.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은 뭐냐면 일부러 하진 않았겠죠. 그 상황이 습관적으로 한 건가요? 아까 예를 들면 딱 뽑았는데 네. 잠깐 좀 있다가 뭐 다시 슛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촬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어떤 촬영 관계 때문에 그런 저희 사실 현장에 가면 주사 맞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다시 찍거든요. 포커스가 안 맞으면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그러니까 청진기를 대더라도 청진기를 대는 게 포커스가 안 맞으면 다시 해주시겠어요? 다시 해주게요. 저희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 국가적인 행사를 조금 검수를 받았으면 지금 전 감염내과 회장님도 현 감염내과 학회장님도 본인의 어쨌든 뭐 SNS에 이거 FM을 어겼다, 룰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바꿔치기라는 건 억지인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걸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싶은데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약간. 많이 아쉽네요. 이게 선배님은 결국은 바꿔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녹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딜레이 부분에 뭐 대기가 뭔가 있었거나 녹화 편집이 조금 된 거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약간 저희가 의료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만약 것 같다. 솔직히 예. 말하면 바꿔치기 했으면 응. 거의 나와요. 소문 제가 나요? 취재하면. 소문 나. 네, 소문 나요. 소문 정말 절대 소문 나면 나요. 안 되니까 엄청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소문 나 이런 나요. 말 하면 막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 옛날 더 네. 험악한 정권에서도 약간 좀 그런 정권에서도 정보를 차단하려고 해도 완벽하지 않게 예, 완벽할 수 새어나온다.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취재로는 바꿔치기 촬영 하지 않은 과정에서 뭔가 것으로 예. 미미한 실수였네요. 네. 네. 그러니까 미미한 실수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 이걸로 음.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마시고 대신 또 질병청도 이거 경찰 수사 의뢰했잖아요. 너무 좀 험악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영상 올리거나 그렇게 의심한 글들 네. 이제 수사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또 갑자기 각박해지네요, 뭔가. 네, 좀 그것도 좀 그거 다들 지금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의심했을 뿐인데. 그냥 뭐 조금 이거는 좀 예. 가벼운 사안인데 무겁게 다룰 사안은 그러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러게요. 아닌 것 같고요. 바꿔치기 아니고요. 제 취재로는 네. 다만 매끄럽지 않은 부분 일부분이 오해를 살 부분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아주 법대로 가는 거는 그건 또 너무 이 사안에 비해서 저기 한 것 같고 저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리포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밝히신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맞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질병관리청장과 식약처장이 맞는 거 보면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사실 이런 액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 식약처장님께서 정말 일찍 좀 맞아주시지.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네. 기자들은 제보를 막 이런 거 받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민심들에 대한 제보와 댓글을 받는데 네. 여론을 정말 정확하게 읽는 부분이 질병관리청 방역당국 식약처에서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론이 그리고 사실 이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바꿔치기도 그 정도 아니야. 대부분 그냥 좀 떼쓰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당 편이 아닌 분들도 의사들이 다 페이스북 자신의 인스타그램 다 썼거든요. 아니다 바꿔치기는 너무 억지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자 말하고 다 그렇게 해서 네.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네. 너무 저는 그런 과하게도 느낌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민심을 좀 정확하게 그건 뭐냐면 제가 계속 공공병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현장 저는 취재를 직접 들어가잖아요. 네.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왜 방역 당국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느냐. 그 현장에 가장 높은 뭐 병원장 전화 받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네. 가급적 정말로 왜 그러는지 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렇게 걱정하고 왜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지 계속 TV에서 괜찮다 부작용도 마찬가지요. 다 기저질환 뭐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게 네. 댓글에서 일반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런 걸 조금 좀 예민하게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용기가 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저는 조금씩 이번에 다루다가 오히려 들어서 더, 이번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담당 대응이 이제 예전 메르스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 네. 저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언론 취재를 도우며 그러니까 뭐냐면 다 우리가 다 정비된 것만 기자들에게 보여줄 거야. 네. 이거는 과거 독재 권력 공산당에서 했던 거죠. 네. 민주주의의 언론 취재는 조금 우리가 부족해 날 것이 정비되지 않았어도 날 것 그대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식약처하고 저희 이제 보건의료팀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식약처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요. 이것과 관련된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 기자님, 그거 담당이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국장인데 그분과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질병관리청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백신 관련 공급과 상의는 뭐뭐뭐 백신 과장과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 위기소통 담당관에서 제가 거기로 전화를 했는데 5번을 했는데 안 받으세요. 네. 문자까지 보냈어요. 아니 지금 어. 질병관리청에서 과장님께 궁금사항은 전화로 문자를 줬는데 지금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자에 답도 안 하세요. 사실은 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대변인이 하는 말만 받아 쓰라는 얘기인가?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기자들도 잘못해. 그러면 저항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저항하지 못한 저도 잘 저항하지 못한 그런 기자들 탓도 저를 포함한 기자들 탓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이제 발언을 했다가 괜히 문제가 돼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네. 들이시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백신 접종 계획을 계속 우리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가 물으면 모른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이 와요. 단체 문자로. 그 다음날 근데 총리실 총리발로 단독 기사가 막 나와요. 아니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저쪽에서는 단독이라고 쓰냐? 총리실 취재를 통해서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데 복지부 출입, 질병관리청 출입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총리실을 통해서 정치부 기자에게만 나가는 아주 이상한 정상적인 취재 과정이 아닌. 예? 그래서 오히려 백신의 공급과 이런 것들을 정치화시키는. 예? 그거는 저는 분명히 방역 당국에 돌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집단 면역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지금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죠. 한 1% 정도 네. 맞았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가 80만 명 가까이 지금 접종이 됐죠. 네. 어제까지가 70만 명대였는데 오늘 됐으니까 이제 80만 명대 넘었겠죠. 네. 네, 조금 그 사이에 혹시 거절했던 분들 네. 통계도 나오나요? 나는 백신 그래도 안 맞겠다. 아니요, 지금 그거는 안 나오고 접종률로 접종 지금 접종률로만 뭐냐면 나오네요. 네. 지금 뭐냐면 이미 동의를 하신 분들만 다 맞고 있기 놔드리기에도 때문에?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아직 음. 기다리셔야 돼요. 네네. 접종을 동의하신 분들도 기다리셔야 돼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딱히 거절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고. 네, 근데 네. 이제 65세 이상에서 접종 동의율이 77% 나왔는데 저는 그걸 갖고 이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77%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안하고 뭐 어떤 건 못 믿었고 그래도 어떤 다수를 위해서 내가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백신을 맞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10명 중 77% 10명 중 8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바지만 사실 기자로서 방역 당국의 어떤 되게 잘하고 계시지만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을 어쭙지 않은 의학 지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보도해 드렸었는데 8시 뉴스에서는 7번째 접종 사망 신고자가 급성 간염으로 사망하셨거든요. 네. 근데 방역 당국은 뭐라고 했냐면 네. 그 환자분이 64세인데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담도염을 통해서 간염이 이게 진행된 상태인데 의사 표현이 안 되니까 병을 키웠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다. 백신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물론 백신과는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런데 제가 아드님을 통화해 보니까 아드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 의사소통 가능하다. 돌아가기 전날에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방역 당국의 그 발표를 보고 너무나 서운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제대로 안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서울시 역학조사관에도 의사소통 분명히 가능하다. 우리 아버지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담도염 증상 초기 증상, 네. 그다음에 간염의 급성 간염의 초기 증상은 저희는 민간이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의사소통은 분명히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된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그렇게 네. 하는 것은
대단히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다. 예? 그렇게 되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왜 너는 부작용을 강조했느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실 수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예상해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하세요. 네. 저는 백신의 부작용을 부각한 게 아니라 네. 얼마 안 되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고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품격 있는 사회에 사회가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고 네. 올해 안에 50% 이상은 될까요, 이게? 올해 안에 이게 사실 11월 달 정도가 되면 네. 70% 이상이 맞을 정도의 물량은 돼요. 네. 근데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영국과 유럽 연합이 지금 싸우고 있죠. 네, 그 영국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국이 지금 옥스포드 대학이 개발했고 개발권을 갖고 있고 그걸 영국과 스위스 공동회사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다국적 제약사 어쨌든 영국의 베이스를 둔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을 도맡아하는데 영국이 가장 접종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접종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3월 22일 기준일게요. 44%가 돼요. 네. 반 정도 한 번. 맞았던데요. 네. 네. 한 번 접종을 받은 분이 44%인데 결과가 좀 드라마틱해요. 사망률이 93% 줄었고요. 우와. 확진자 수가 85% 줄었어요. 우와.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네. 백신을 옹호했던 학자들도 이렇게까지 어메이징할지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과 유럽 각국에 확보하려는 노력은 더 치열해지고 그러니까요. 유럽은 유럽 연합에서 생산된 백신은 영국에도 안 주고 유럽 밖에도 안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치열해.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 EU와의 영국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다른 나라들은 못 받는 거죠, 어쨌든. 아니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뭐 에이지 백신 부작용 얘기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닌 네. 것 같은 빨리 우리도 확보해서 더 맞아야 되네. 얘네들은 그런 지금 얘기 없이 막 그걸 서로 확보하려고 난린데.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인도라고 해요. 인도에서 한 50에서 60%를 담당하는데 네. 인도는 이미 1월 달에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 다른 나라 수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인도가 먼저야. 3월이나 4월. 다 맞으면 수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애당초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게 좀 더 드러나는 대목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백신은 가장 안전하게 환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지금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두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왜냐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되고 그러게요. 그리고 안전성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되고 네.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실력이다. 네.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실력이다. 네. 예?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파이저 모더나를 일찌감치 막 물량을 생산했던 건 의료계선 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니까 가능했겠다. 네. 일본도 파이저 모더나 훨씬 먼저 계약을 했죠. 네. 그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냐면 일부러 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그런 거를 좀 프랭크하게 드러내놓고 해야 우리가 다음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교정하자. 네. 다음번에 이런 부분을 보강하자. 이런 대안이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뭐냐? 네. 요거는 이제 아마 기사화가 된 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아니 설계? 어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이 와서 예. 그러니까 뉴스브리핑의 주영진 선배가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질문을 나와서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방역 당국, 우리 정부의 생각은 만약 백신 이기주의, 자국주의가 강경해져서 미국과 유럽이
수출 전 세계 수출을 음. 금지한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을 만든다. 미국 의회와 유럽 의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음. 우리나라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음. 그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법을 만드는 거죠. 인도처럼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백신은 대한민국 밖을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먼저 할 수는 없겠죠. 네.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도 할 거야 하면은 뭐야? 다음번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 니네랑 계약 안 해. 니네랑 계약하네. 예를 들면 노바백스랑 계약했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쪽에 줘야 되는 그런 계약 관계인데 이 계약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 근데 그 영국과 유럽, 미국 이런 강대국에서 먼저 그렇게 비겁한 법을 만든다면 네. 우리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위탁을 받은 거니까 네, 끊임없이 국민들이 다 맞을 만큼 계속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원료 그렇죠. 공급을 계속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원료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원료가 되는 것들은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비밀이 돼 있어서 어려워요. 네. 공급을 받을 그만 수도 있고, 물어볼까요? 네. 자체로 생산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 제조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시나리오 안에는 이게 뭐냐면 조금 비밀이라서 네. 이게 뭐냐면 제가 혹시나 말하는 걸 잘못 말하돼 가지고 네. 이게 공개가 되는 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조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백신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조동찬이 발언 잘못했다가 계약 파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조동찬의 뽀얀 거 유일한 조동찬이 하는 뽀얀 거탑을 들으실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미루어 지금 짐작해 보면 네. 우리가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자구책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원어브댐의 시나리오로 강구하는 건 아닐까요? 다만 되게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되게 썰렁해지네요. 네. 그러면 자국에서 지금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제 마음이 네. 엄청 양심에 찔리기도 하면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 먼저 챙기기도 해야 되는 건 맞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가 영국 같은 맞는지 되게 경우에는 헷갈릴 것 같긴 접종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예. 자국이 유럽에서 제일 높으니까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인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몰라. 어쨌든 바깥에서 욕 먹는 거는 내가 선거에서 이기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네. 투표권은 자국민이 있으니까. 근데 좀 씁쓸해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그 대표가 사무총장이 도덕적인 분노를 느낀다는 표현을 했었죠. 이 백신의 이런 치우침 현상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말. 세계보건기구는 좀 잘하세요. 그 지난해 중국과 관련해서 그 뭐 접종 그러니까 이 교류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정책이 얼마나 늦었습니까? 세계보건기구답지 않게.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정해진 원칙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교류하고 뭐하고 하는 거지만 국제기구가 무슨 절대선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쪽에 모든 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했다 이것만을 인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안 따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도 미국 CDC가 임산부에게 열어놨어요. 의사 상의에 맞을 수 있도록. 임산부 치명률이 높으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도 처음에는 임산부 금기했다가 바꿨어요. 네. 의사와 상의해서 맞을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책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직은 미국 안 CDC와 맞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산부인과학회 물어봤어요. 산부인과학회 아니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임신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서 뭐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세계보건기구 뭐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뭐 바이블인 양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런 영향 그런 그런 일이 있을 국제적인 수도 있다. 부분은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러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다 돌아가려면 뭐 1, 2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생각보다 길게 시간이 드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장 문제죠. 우리나라 진짜 일단, 문제네요.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영국, 뭔가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하면. 숨통이 좀 튀어줘야 돼요. 네. 숨통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계약을 한 파이자, 모더나, 노바비스, 얀센이 어쨌든 제때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뭐 조금 투명하게, 예를 들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나 중국의 시노팜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한 정보를 갖고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네. 또 한 분하고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 기업을 하시는 아주 존경하는 기업인인데 네.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 이게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냐, 언제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네.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궁금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뭐냐면 7월 정도에 보면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EU와 미국이 현재 백신 여권, 그죠? 우리 한 번 다룬 적 있는데, 네.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활성화됐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도 내가 감염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확인서 확보하면 같은 거? 네. 그 어떤 증명서를 주는 거죠. 백신 네. 여권이라고 하는 일명. 네. 네. 그게 7월 달 정도에는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교류를 하는데 네. 일하는 분들이 일하고 막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막 우리는 그냥 계속 예전처럼 그냥 지금처럼 오도 가도 못하면 그건 또 되게 불편한, 생각만 해도 짜증 나잖아요. 네. 더 뒤처지는 느낌 들고 막.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는 거, 그래서 잘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다만 파이자, 모더나 다른 백신들에 대한 주목은 좀 방심한 분명히 있다. 이스라엘, 일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걸 그냥 저 같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 열심히 했고 요건 좀 늦었어요. 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당시 지금은 그만두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뭐 파이자와 모더나가 우리한테 연락해서 먼저 계약하자고 했다. 제가 진짜 기자들은 취재 안 하시나 본 줄 아는데 그분들이 5% 전제, 모더나는 사실 취재가 안 됐고요. 파이자는 취재가 됩니다. 한국 파이자가 있고 그것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관계자들이 되게 많아서 맞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허언증이신가요?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래야 꿈꾸셨나? 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라도 네. 뭐 뭔가가 될 수 있는 거, 투명하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를 현대의 정부 조직 그리고 기업 조직, 이런 어떤, 그것도 시민단체, 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보건기구도 투명성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를 지원한 적 있잖아요, 연수 때. 그랬었어요. 미국 네, 갔을 제가 원래 때? 2018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그 전에 세계보건기구로 지원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네. 까먹었었나 봐요. 아무튼 정말 뭐 됐으면 기억했을 텐데. 네.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불미스러운 것을 그 WHO 교정을 하셔서 그 국장님께서 네. 다시 이제 오퍼를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일부 개인의 일탈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개인의 작은 일탈 갖고 조직 전체를 뭐 저기 하는 건 뭐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는 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그런 강대국, 그다음에 후진국, 그리고 그런 입김을 둘러싼,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금에 따라서 입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세계보건기구도 투명하게 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분명하게 속도를 내기 위한
확보에 대해서 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아유 뭐 백신 불안해서 맞겠어요 이런 마음이었다가 참 사람 마음이 또 간사한 게 그렇죠. 유럽에서 저거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서로 먼저 확보하겠다 그러고 인도는 안 준다 그러고 난리치는데 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많이 맞아줘야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요거 또 어떤 거냐면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된 국가거든요. 네. 영국에서 그렇게 확보 동료 자기네 거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리고 유럽은 영국에게 안 주려고 한다.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그들 이유가 있겠죠. 뭐야? 되게 좋은 건가 봐. 분명히 그러니까 이유고 그래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효과와 부작용 논란은 근데 이제 부작용을 대하는 자세는 좀 네. 더 신중해야 돼. 우리 사실 저는 일부 전문가들, 의학 전문가들도 성급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네.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요. 무조건 아니라고 음. 발표하는 음. 뭐 하는 저한테 그 댓글 보면 조동찬 기자의 댓글만 보셔도 야 무조건 아닌데 뭐하러 조사해? 조사한다며. 조사하는데 아니라면 조사는 왜? 그 말 정말로 맞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조사한다고 뭐가 저대로 나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네. 진정으로 조사하신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혈전이 있는 분이었죠. 사망자에게서 혈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되게 그 전날 복지부 대변인이 국내에는 혈전 이상 반응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질병관리청이 브리핑에서 사망자에게 혈전이 발견됐다.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네? 기자들 답변이 뭐냐면 그 사망자는 이상 반응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저는 되게 반성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이런 수준 정도까지 하락했구나. 그건 뭐 정말 반성하고 좀 더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좀 알아보고 발표를 했어야 됐고 네. 그때 또 이제 정은경 청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혈전이 있는데 이 혈전이 사망 백신 때문에 생긴 건지 사망 원인인지는 정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네. 정밀 부검은 법의학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의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이 법의학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 두 분입니다. 네네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이고요. 네. 근데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누군지가 드러나서 아. 저랑 대단히 많이 관련돼 있고 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없으십니다. 반대로 오히려 진보 쪽이면 진보 쪽이 가까우셨지. 하지만 정치적 성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일부 전문가들처럼 완전히 그냥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정밀부검으로 혈전이 사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알 수 있는데요. 혈전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느냐는 알 수 없는데요. 진짜 제가 실제로 그렇겠네? 보도한 내용이에요. 유리 아나운서 제 보도 안 보셨죠? 네. 난 왜 보도하니? 너무 당당하게 내라 그랬어. 혈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어떻게 밝혀내? 그냥 죽음의 그러니까요. 원인만 밝혀내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그러면 유럽은 왜 혈전 그러니까 유럽식 의약품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특히 이제 여러 혈관에 동시에 핏덩이가 생기는 파종성 혈전, 그걸 DIC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런 건 원인이 좀 있나요? 그다음에 뇌 동정맥 혈전.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건, 12건이 있었는데 네. 50세 이하에서 백신을 맞고 파종성 혈전이 생기고 뇌 혈전이 생긴 것은 입증되진 않았다. Not proven. 하지만 가능하다. But possible.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열어둔 거죠, 결과를. 결과를 열어뒀는데 이걸 갖고 왜 아니다 하면 안 되죠. 근데 결과를 분명히 열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접종을 재개했느냐? 네. 이게 정말로 백신 때문이라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 확률을 따져봤더니 2천만 명분의 17 그러니까 0.000085% 0.000085%의 부작용도 없는 약은 사실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의 부작용이다. 이걸 그 0.0085%의 부작용도 피하는 약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충분히
도입해도 되는 그런 음. 안전성을 확보한 확률이기 때문에 음. 유럽 의약품청은 음. 그것이 혈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접종을 재개한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거는 백신 때문일 수도 있겠네. 하지만 접종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이런 걸 이해 못 할까요? 왜 아니라고 하고 맞으시라고 하나요? 그 드문 거지만 우리나라의 혈전 그런 해가지고 사망자 조사해봐야죠. 파종성 혈전인지 아닌지 안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유럽 식약청가 열어둔 거잖아요. 우리도 그냥 열어두고 그 다음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선 너무 안전한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국민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배님 지금 나프루브 파시블 이렇게 나프루븐. 예. 저 영어를 좀 제가- 잘 못해요. 발음이 좀 늦어요, 제가. 그 유럽에서 이제 부작용에 관련돼서 혈전 그 결과 발표했을 때 우리 SBS에서 이제 그 기사를 네. 제가 이제 라디오 뉴스를 읽었는데 예를 들면은 관련성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말이 이거랑 또 뉘앙스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서 제 기사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제가 쓴 기사는 네. 예를 들면 생선과 꽁치의 꽁치와 고등어의 수은이 있지만 수은이 있을 가능성이지만 생선에는 없습니다. 꽁치하고 고등어가 생선이죠. 그럼 그거는 뭐 육식 동물입니까? 그 말의 뉘앙스가 유럽 식약처 원본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저는 너무 국민의 지식 수준, 국민의 저기를 너무 과도하게 조금 걱정하는 그런 건 아닐까 좀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신고한 분들한테는. 보상 문제.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법적으로 다퉈봐야 될 문제거든요. 네. 유럽 식약처가 어쨌든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다고 했으면 발암 물질은 암을 일으키는 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암을 일으키게 가능하다. 이비군 발암 물질이에요. 네네네네. 발암 물질로 그러면 지정하거든요. 네. 부작용은 되게 엄격하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 우리 4천만 명 다 해봤자 다 맞는다고 해도 몇 분 안 되거든요. 5천만, 그러면 5천만. 네.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폭넓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도저히 다른 지병, 예를 들면 혈전을 일으킬 만한 소인이 너무 많아, 이 환자는.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그래도 입증되지 않은 이런 불확실한 것보다 네. 확실한 이런 질병 때문에 혈전이 생겼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전혀 없고 다른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백신과 설명이 안 됐다고 아예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너무 공급자적인 입장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유럽 의약품청이 다 조사했더니 확률은 어차피 되게 낮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냥 폭넓게 보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네. 법의학자가 저에게 보내주신 문구 그대로입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잠시만요. 네. 그분께서 이제 익명을 계속 요구하셔서 저한테 그냥 의학적으로 원인을 밝히기 힘든 접종 부작용은 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인적 교선이 없었다면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판결문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네. 2014년에 대법원이 판결한 건데요. 그 네. 어린이 아이가 DPT,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P가 펄투시스, T는 테타누스인데 이제 한국말로 디프테리아 네. 100일에 네. 그다음에 파상풍 어. 예방 접종을 맞고 어. 난치성 간질 현상이 발생했고 일정 부분 장애가 남았어요. 아이고. 질병관리본부 당시 네.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환자 보호자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네.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백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애에 따른 비용 보상해라. 실제로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사례가 있네요. 인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면 이거는 코로나19 백신은 지금 제약사가 갑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 그래 그런 거 조건 책임지라 하면은 안 팔겠다니까. 근데 국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상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계속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다른 기자님들은 안 쓰세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쓰는 것 자체가 공격을 상당히 정책으로 받으니까 싫으신가 봐요. 저도 되게 싫었는데. 되게 정직한 기자가 되려면 엄청 뭐가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적 이거 다 필요 없고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선배님. 그러니까 네. 저도 뭐냐면 바로 저한테 음. 각오했던 일이고 예상했지만 역시 바로 욕이 날라왔고요. 저희 모니터단도 되게 지적을 했어요. 혼란스럽다. 부작용을 이렇게 중정도로 얘기하니까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하다고 얘기해놓고 왜 또 부작용을 얘기하느냐. 제가 답변은 뭐냐면 그러니까 안전성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부작용 가능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뇌수술, 뇌종양 환자, 뇌출혈 환자 수술할 때 우리 그렇게 배우거든요. 의학이. 이것이 환자를 살리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뇌를 열고 수술을 하는 것은 이 정도의 확률로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뇌수술을 저희는 권합니다. 이렇게 배웠지. 뇌수술 부작용 없어요? 한 명도 안 죽어요. 예?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살아요. 엄청 무책임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그건 엄청난 무책임이네요. 네. 저는 오히려 그리고 사실 일부 사실 그분이 좀 안쓰럽긴 한데 본인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금 그걸 해보겠다고 오해를 풀겠다고 부작용 다 아니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하시고 네. 본인은 파이자를 맞을 텐데 그걸 안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파이자 자기 순서 돼서 맞은 분들은 뭐가 되며 그리고 이게 선택권을 지금 국가가 안 줬는데 의사들은 선택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남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진심은 네.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선한 의지라고 저는 믿는데 네. 문제는 정치적인 공격을 정치적으로 방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저도 대단히 그런 걸 잘 못해요. 네. 대단히 부족하고 그런 실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역시 정치적 공세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해보다 안 되면 관두려고 안 하려고요. 그냥. 아니 왜 제가 저랑 식당 하실래요? 저도 요즘 그만두고 싶은데. 아니 뭐 제가 뭐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제가 뭐하러 그러니까 그래도 의학 전문 기자 기자라면 올려야 되고 의학 전문 기자가 뭐 이러라고 의학 전문 기자 하는 거지 뭘 욕 먹을 거 두려워서 뭐 그럽니까. 아무튼 그래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지 않고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만두시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러든 뭐 계속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파이자 백신 아마 동일하게 생겨요. 제가 SBS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전 관련 문제는 미국에서도 사망 사례 32건 이상이 신고가 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단히 많이 접종돼서 이게 불거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직 허가하지 않고 파이자 모더나만 접종한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걱정하고 파이자 모더나도 사실은 이 정상 면역 반응에 의한 혈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파이자 모더나도 그러면 그곳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고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월 1일부터 일반인들 65세 이상 일반인 분들 접종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걱정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이상 반응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풀 좀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얘기했던 혈전 반응 있잖아요. 혈전 반응이 어떤 거냐면 임뮤노
스롬보제네시스라고 하는데 면역 반응이 과도할 때 그런 혈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17 케이스 가능하다고 한 사례는 전체 다 50세 이하입니다. 조금 젊은 면역력 네. 좋으신 분들한테 그렇죠.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군요. 오히려 노인들한테는 지금 이 파종성 혈전, 뇌혈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한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파종성 혈전, 뇌혈전은 젊은 사람들에게 드물게 생기지만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젊은 층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노인분들은 뭐냐면 맞고서 예를 들면 열이 나고 그런 부분이 열이 나는 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 치명적이 금방 아니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안부를 꼼꼼하게 묻자. 네. 하루 정도는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 아버님 뭐 저기 하세요? 그다음에 뭐 그냥 의사들이 그냥 추천하는 방법인데 그냥 주무시기 전에 열이 안 나더라도 뭐 타이레놀 한 알 정도 드시고 열이 안 그렇게 나죠? 하자. 예.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의사들끼리는 지금 단톡방에서 그래요. 그냥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없는데 좀 주무시기 좀 전에 힘드신 분들 요즘 막 응급실도 가시던데요. 네. 네. 막 힘드시면 응급실 가셔야죠. 네. 응급실 가셔야 되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그렇게 그 비율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65세 이상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혈전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상 반응, 열 나고 막 힘든 거 이런 것들은 하루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네. 힘든 게 그 다음 날 되면 좀 나아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돼서 더 힘들다. 심해졌다. 요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처음 증상이 나타난 날보다 더 힘들어졌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의학의 기본인데 네. 나의 두통이 전날보다 점점 심해진다. 이거는 병원을 가야 되는 두통이고요. 오늘 아파요. 근데 어제보다 좀 훨씬 나. 요거는 안 가도 되는 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도 비슷하게 몸 힘든 아프면 것도 똑같아요. 네. 계속 비슷하게 아프면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렇죠. 비슷하게 아픈 건 애매하면 죄송해요 이런 질문에서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아유 백신 나오고 나서 백신 맞아야 되냐 부작용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접종 속도에 대한 우려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음 그러니까, 주에는 어떤 또 네 그러게요. 다음 주에 좀 새로운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롭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이제 또 막 그런 어떤 막 궁금증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딱 이거죠. 접종 안전하다. 하지만 네. 부작용은 아주 드물지만 그걸 가능하다면 인정해주자, 보상해주자. 네. 그래야 뭐 사실 뭐 왜냐면 그 판결문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예방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만 위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잘 해드릴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다. 사회를 위해서 하는 행동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 네. 보상을 해주는 네. 것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좋은 건가 봐.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딱 유일 아나운서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되게 간사하잖아요. 네. 금방 넘어갔어요 지금. 거의 안 네. 넘어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래서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 있다. 차례 언제 와 도대체? 그렇지. 이제 바뀌죠. 유럽에서 이거 갖고 싸우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처음에 접종 거부하고 65세 안 맞히겠다 뭐 하겠다 그러던 나라들이 이걸 갖고 싸워요 지금. 예. 그렇죠? 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뭐. 네. tower@sbs.co.kr tower@sbs.co.kr 네.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했어요. 네. 네, 메일 보내주세요. 궁금하신 거 네, 선배님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배님. 다음 주에 뵐게요.